심리적 황홀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내면의 존재가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탐구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저항하는 것을 쫓느라 지친 모든 여성에게 깊은 변화를 제안합니다. 그녀가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진정한 매혹은 내가 쫓는 것에 있지 않고 내가 놓아주는 것에 있는 게 아닐까? 만약 당신이 억지로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을 멈추고 진정한 자아를 통해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싶다면 지금 심리적 황홀감을 구독하고 당신의 매혹적인 본질을 깨우는 여정에 함께하세요. 차분함, 감정적 지혜,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에너지를 세상에 발산하는지 아는 여성의 고유한 통제력에서 나오는 스토아 철학은 많은 이들이 차갑다고 여기는 고대 철학이지만 여성적 매력의 가장 강력한 비밀 중 하나를 품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통제라는 최고의 힘입니다. 세네카가 말했듯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가장 위대한 힘이며 그 통제가 감정적 언어, 차분한 시선, 적절한 말로 표현될 때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당신의 존재는 말하기 전에 이미 말을 시작합니다. 칼 융은 인간과 그의 상징에서 남성의 심리는 신비, 직관, 감정적 힘을 상징하는 여성적 상징에 자연스럽게 끌린다고 썼습니다. 즉 여성이 존재감을 발휘할 때 그녀는 상징이 됩니다. 상징은 설명되지 않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남성은 단순히 외모에만 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성이 자신을 바라볼 때 마치 그녀만이 볼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느낌에 반합니다. 이는 꾸며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통제의 의도 그리고 조용한 감정적 게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혹적인 문구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욕망을 쫓지 않고 불러일으키는 기술, 남성의 자아를 아첨없이 건드리는 법, 당신이 떠난 후에도 그의 마음에 오래 남는 부드러운 도전을 탐구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인상을 남기려 하지만 진정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성은 적게 말하되 의도를 담아 말합니다. 반응하는 여성과 어떻게 응답할지 선택하는 여성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며 특히 감정적으로 강한 남성들은 이를 즉시 알아챕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느끼고 행동할지는 결정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여성적 감정적 힘의 기초입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제하고 채널링하며 차분한 매력의 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삶의 기술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매혹의 게임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데이트 중에 그가 모호한 말을 던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욕적이거나 혼란스러울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반응적인 여성은 자신을 설명하거나 방어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스토아적인 여성은 잠시 멈추고 그를 바라보며 애매한 미소를 짓고 짧은 문장으로 응답하며 자신의 중심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 짧은 멈춤은 천마디 말보다 강력합니다. 이는 그녀가 그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순간에 굴복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순간을 장악하고 있음을 미묘하게 드러냅니다. 그 통제력은 말이 없어도 느껴집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닌 당신의 마음을 다스릴 힘이 있다. 이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힘을 찾는다고 썼습니다. 매혹에서 이 힘은 남성이 저항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흔들리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구걸하지 않으며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 아는 여성. 때로는 말하지 않은 것에서 욕망이 태어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침묵은 매혹에서 강력한 도구입니다. 모든 공간을 채우려 서두르는 대신 스토아적인 여성은 관찰하고 말할 때는 무게와 방향, 의도를 담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모든 것이 설명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은 기다림으로 얻어집니다. 칼 융은 변형의 상징에서 남성의 무의식은 완전히 소유할 수 없는 것, 그를 깨우고 자극하지만 즉시 내어주지 않는 것에 끌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배하려는 욕망과 자유로운 것에 대한 매혹 사이의 심리적 춤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여성은 차갑지 않습니다. 그녀는 위험합니다. 그녀의 힘은 그것을 외치는 데 있지 않고 조용히 암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녀는 감정적 흔적을 남기는 여성입니다. 그녀가 말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느낀 것 때문입니다.
그 차분함은 자기 관찰에서 나오며 끊임없이 자신에게 묻는 데서 비롯됩니다. 나는 필요해서 행동하는가? 선택해서 행동하는가? 불안해서인가? 자신감에서인가? 이런 곳에서 사는 여성은 조작할 필요도 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녀의 존재, 그녀의 시선, 그녀의 말의 리듬은 이미 어떤 노출이나 아첨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진정한 여성적 존재감은 경쟁하지 않고 기쁘게 하려 하지 않으며 공간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기둥처럼 스스로를 지탱하며 그 중심은 희귀하기에 매혹적입니다. 신비는 침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말하지 않을 때를 아는 데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원칙을 적용하는 여성은 언어도 달라집니다. 더 이상 기쁘게 하려고 말하지 않고 드러내거나 자극하기 위해 말합니다. 하지만 결핍을 채우기 위해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과잉 설명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으며 취약함을 드러낼 때도 감정의 넘침이 아닌 선택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움직이는 여성과 영향을 미치는 여성의 차이입니다. 하나는 보이고 싶다는 욕망에서 반응하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존재가 이미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식하며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 여정에서 감정적 자기 통제는 억압이 아니라 연금술입니다. 모든 감정을 당신의 목적에 맞게 변환하는 능력입니다. 욕망을 느낀다면 그것을 시선으로 전달하고 분노를 느낀다면 강력한 침묵으로 바꾸며 부드러움을 느낀다면 두려움 없이 우아하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대여, 이것이 바로 힘입니다. 외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쫓지 않지만 기다리며 타인을 당신에게로 끌어들이는 힘. 칼 융은 무의식의 역학에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이끈다고 썼습니다. 만약 매혹이 단순히 상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 당신이 얼마나 깊이 자신을 알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면 남성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을 느낍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에게뿐만 아니라 당신 곁에서 느낀 혼란, 흥분,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감정에 끌립니다.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고 어떤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성은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함은 매혹적입니다. 완벽한 몸매보다 더 매혹적인 것은 정확한 순간에 적절한 의도로 정확한 톤으로 말하는 한마디입니다. 감정적 언어는 외치지 않아도 영향을 미치는 조용한 매혹의 기술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말하는 여성은 승인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충분히만 말하고 말하지 않은 것이 더 강력합니다. 하위 텍스트는 말 아래에 깔린 것입니다. 당신이 말할 때 전달되는 진동입니다. 스토아 철학이 훌륭히 훈련시키는 한 가지 자질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행동 뒤에 있는 감정적 명료함입니다. 세네카는 가장 큰 자유는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불안이나 필요 없이 감정적 의도로 말할 때 그녀가 실제로 말하는 것은 나는 자유롭다. 너를 가둘 필요가 없다. 나는 단지 너에게 나를 보게 할 뿐이다입니다. 칼 융은 전이의 심리학에서 모든 인간 상호작용에는 무의식적 요소가 투사된다고 했습니다. 즉, 당신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내면 상태를 촉발합니다. 그리고 그를 우아하게 사용한다면 남성이 왜 끌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깊이 매료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언어를 다스리는 여성은 충동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과잉 설명하지 않으며 모든 감정을 공유하지 않아도 이해받습니다. 그녀가 바라볼 때, 침묵할 때, 하위 텍스트로 가득한 문장을 천천히 말할 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그것이 그가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성을 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그녀가 말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말로 불러일으킨 감정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그가 당신이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과하게 웃고 기쁘게 하려 하고 정해진 대본을 따르기를.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멈춤을 두고 단단한 시선으로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마치 그가 들을 자격이 있는 비밀을 전하듯 말합니다. 이것이 감정적 매혹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불안해서 말하지 않고 불편함을 채우기 위해 침묵을 채우지 않으며 거절을 피하기 위해 승인을 구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스토아적인 여성은 의사소통하고 싶을 때 말하며 침묵을 채울 필요를 느낄 때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윤근 심리적 유형에서 모든 사람은 타인의 감정적 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에너지를 발산한다고 했습니다. 중심 잡힌 에너지와 절제된 언어를 가진 여성은 남성의 깊은 곳에서 존경,
욕망, 그리고 무엇보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녀가 자신을 모두 드러내지 않고 잘 측정된 애매함으로 응답하기에 그녀는 신비가 됩니다. 그리고 신비는 욕망의 연료입니다. 주의하세요. 신비는 냉담함이 아닙니다. 거리를 두거나 무관심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을 조화롭게 다루는 것입니다. 감정을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를 주며 그가 다시 느끼고 싶어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적 언어는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부드럽고 자신감 있는 느린 톤, 애매함이 담긴 꾸준한 시선, 그리고 기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 그의 내면을 깨우려는 의도입니다. 남성과 말할 때 모든 것을 설명하지 말고 지도를 주지 말고 작은 신호를 주세요. 감정적 무게가 있는 짧은 문장으로 문을 열어둡니다. 완전히 주어진 것은 더 이상 욕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첫 줄부터 느껴지는 시와 같아야 합니다. 한 번의 멈춤 후 낮은 목소리로 말한 한마디는 긴 연설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도와 하위 텍스트가 담겨 있다면요. 예를 들어 너를 정말 좋아해라고 말하는 대신 그를 바라보며 너에게는 무시하기 힘든 무언가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직접적으로 아첨하지 않지만 그를 생각하게 하고 내면의 질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더 많이 말하고 더 보여주고 더 주며 애정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매혹적인 것은 더 적게, 더 많은 의도로 주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당신의 생각의 질이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썼습니다. 당신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문장의 감정적 질은 당신이 끌어당길 남성의 유형을 결정합니다. 각 단어가 신중히 선택된 감정을 담고 있는 것처럼 말하세요. 그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이 절대 잊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한 일이 아니라 당신의 언어, 에너지, 시선으로 불러일으킨 감정입니다. 여성이 감정적 언어를 다스릴 때 나를 좋아하니?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녀는 침묵, 짧은 문장, 욕망이 조용히 자라는 긴 멈춤으로 그것을 확인합니다. 적절한 순간이라면 부드럽고 양날의 감정적 의도를 담은 문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에게는 무언가가 있어 내 몸이 그것을 알아. 이 문장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지가 남고 감정도 남습니다. 윤근 자아와 무의식에서 가장 강력한 경험은 즉시 이해되지 않고 내면에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성이 감정적 중심에서 말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설명하지 않고 그의 내면에서 계속 진동합니다. 진정한 힘은 모든 것을 말하는 데 있지 않고 언제, 어떻게, 그리고 무엇보다 말하지 않을 때를 아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하위 텍스트의 연금술, 감정적 숙달의 우아함이며 그대여 이것이 잊을 수 없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단순한 말이 아닌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적 반가쇠입니다. 감정적 인식을 갖춘 여성이 자기 통제와 전략적으로 미묘한 의도로 말할 때 남성의 무의식에 열린 문이 됩니다. 이는 남성의 감정적 기억에 영원히 새겨질 수 있습니다. 이 문장들은 설득하거나 인상을 주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호수에 돌을 던지듯 잔물결이 결국 깊은 곳까지 닿을 것임을 알며 말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추구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며 저항할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자기야 너에게는 나를 중심에서 흔들어 놓는 무언가가 있어.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 입니다. 이는 취약해 보이는 고백이지만 사실은 강력한 힘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면서도 그조차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임을 암시합니다. 이는 남성의 무의식에서 그를 특별하게 느끼고 싶다라는 욕망을 활성화합니다. 평소 단단하고 차분한 여성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느낌은 그를 매혹적으로 만듭니다. 이 감정적 애매함은 그를 끌어들입니다. 이는 사랑의 선언도 직접적인 칭찬도 아닌 열린 신비입니다. 이 문장은 아무렇게나 말해서는 안 됩니다. 공유된 침묵 후 예상보다 몇 초 길게 유지된 시선 후 의도치 않게 흘러나온 생각처럼 천천히 말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거나 관계 초기에 말하면 안 됩니다. 이미 감정적 긴장이 형성된 순간 당신 사이에 전류가 흐르고 있음을 알 때 말해야 합니다.
칼 융은 자아와 무의식에서 모든 의미 있는 만남은 투사에 기반한다고 썼습니다. 이 문장은 정확히 그 투사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무언가를 주지만 전부를 주지 않습니다. 그 완전한 통제를 갖지 못했다는 감각은 중독적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너는 나를 산만하게 만드는 방식이 있어. 그런데 너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지입니다. 이 문장은 거의 장난스러운 뉘앙스를 띠며 아첨도 항복도 아닙니다. 그가 당신을 흔들지만 그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암시하며 그의 힘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그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무언가를 불러일으킨다고 알리지만 동시에 그가 그것을 모른다고 말함으로써 그를 도전하게 합니다. 그는 더 알고 싶고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어지는 욕망을 느낍니다. 여기서 톤이 중요합니다. 연습된 듯하거나 계산적으로 들리면 안 됩니다. 웃음, 장난기, 감정적 친밀함의 순간에 살짝 미소를 띠며 부드럽게 도발하듯 말해야 합니다. 이 문장은 드물게도 그를 감정적으로 불균형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주면서 동시에 빼앗기 때문입니다. 융근 변형의 상징에서 의식되지 않은 것은 운명으로 나타난다고 썼습니다. 이 문장은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표면으로 끌어올리며 일단 그가 알게 되면 그는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문자로 보내지 말고 아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 문장은 당신이 중심에 있을 때 관심을 구하려는 필요가 아닌 중심에서 놀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지금 내가 너에게 키스한다면 너는 저항할 수 없을 거야 입니다. 당신은 키스를 요구하거나 키스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언합니다. 내면의 확신을 선언하며 순간의 감정적 통제권을 잡습니다. 당신은 그가 그것을 상상하게 하고 느끼게 하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존재감, 단단한 시선, 낮은 목소리로 감정적 깊이가 있는 대화 후 긴장이 가득한 밤에 말해야 합니다. 자신을 단단히 잡고 있지 않다면 그 뒤에 침묵을 견딜 수 없다면 말하지 마세요. 그 침묵이 진정한 영향을 만듭니다. 농담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대사가 아니라 확신과 장난, 억제된 욕망과 감정적 숙달이 섞인 것입니다. 이 문장은 행동을 유발하지 않고 이미지를 유발합니다. 윤기 인간과 그의 상징에서 설명했듯 이미지와 연결된 감정은 1000개의 이성적 말보다 강력합니다. 당신이 이 문장을 남성에게 말할 때 그의 마음의 장면을 만들고 그 장면은 그가 혼자 있을 때 당신을 떠올릴 때 이유 없이 당신을 찾을 때 다시 돌아옵니다. 이 문장들은 모두를 드러내지 않고 설명하지 않으며 감정적으로 애매하기에 작동합니다. 분명히 정의할 수 없는 애매함은 남성의 욕망의 가장 깊은 층을 활성화합니다. 이 문장들의 공통점은 구조가 아니라 그 뒤의 에너지입니다. 불안이나 좋아지고 싶은 필요에서 말하면 모든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중심에서 누구도 필요하지 않지만 감정을 불태우기로 선택한 곳에서 말한다면 그것은 예술이 됩니다. 누구나 문장을 배울 수 있지만 감정적 존재감을 가진 여성만이 그 문장을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년 동안 그의 내면에서 울리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문장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남긴 감정입니다. 그 감정은 세부에서 만들어집니다. 단단한 시선, 말하기 전에 멈춤, 말한 후에 깊은 숨, 그것이 도발인지 고백인지 꿈인지 확신할 수 없는 정확한 톤. 융은 여성적 원형을 의식적 사고를 초월해 작동하는 내면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적 힘, 차분함, 순간의 숙달과 연결된 여성은 그 원형을 구현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여성을 넘어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윤기 말했듯 상징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며 깊이 느껴지는 것은 추구됩니다. 그러니 이는 단순히 문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그 문장을 말하는 여성, 당신의 톤, 중심, 조용한 힘에 관한 것입니다. 더 이상 쫓는 에너지가 아니라 자극하는 에너지, 당신의 자성을 단어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들은 지름길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도구를 밝히는 불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법, 차분함과 시선에서 말하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한 여성이 아니라 감정적 경험이 됩니다. 남성은 경험을 잊지 않습니다. 그들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쫓고 그들을 독특하고 도전받고 감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을 욕망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말하는가입니다. 그리고 그대여, 이것이 당신을 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성은 존재감, 지성, 심지어 감정적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곳에서 행동하면 마법은 깨집니다. 매력은 당신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의 에너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여성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힘을 방해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부족함에서, 좋아지고 싶다는 긴박함에서, 선택받고 싶다는 욕망에서, 검증받고 싶은 필요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는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 전달됩니다. 지나치게 열성적인 몸짓, 멈춤 없이 보낸 메시지,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말. 그가 그 필요를 감지하면 그의 욕망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남성은 자신을 쫓는 것을 욕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도전받고 그들을 움직이는 것을 욕망합니다. 감정적 불안은 아무리 미묘하더라도 진동을 오염시킵니다. 욕망은 자라기 위해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감정적으로 강력한 문장을 타이밍, 톤 또는 그 문장이 요구하는 감정적 에너지를 유지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나를 중심에서 흔들어 놓는 무언가가 있어를 이모지와 함께 문자로 보내거나 농담처럼 말하면 시를 허공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영향은 사라집니다. 문장이 매혹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 멈춤, 그 주변의 긴장이 매혹합니다. 이 문장들을 의도나 감정적 숙달 없이 사용하면 의미가 비워질 뿐만 아니라 진부한 대사로 전락합니다. 민감한 남성은 자신이 말하는 것을 구현하는 여성과 결과를 바라고 반복하는 여성의 차이를 느낍니다. 끊임없이 관심을 구하려는 것도 실수입니다. 빠르게 응답하고 항상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그의 관심을 계속 테스트하면 감정적 피로를 만듭니다. 남성의 욕망은 공간, 신비, 그가 그녀의 에너지를 그리워하고 상상하고 마음속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감정적 멈춤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너무 존재하고 너무 접근 가능하고 너무 명백하다면 그가 움직일 공간이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당신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긴장이 없고 긴장 없이 욕망은 없습니다. 또 다른 치명적인 실수는 진정성을 감정적 넘침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취약함을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거나 첫 데이트에서 울거나 연결을 만들기 위해 트라우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상처에서가 아니라 선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압도된 여성에게 남성은 연민을 느낄 수 있지만 욕망은 느끼지 않습니다. 매력은 감정적 혼란에서 오지 않고 대죄에서 옵니다. 깊이 느끼지만 언제, 어떻게, 얼마나 보여줄지 선택하는 여성.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감정적 자성입니다. 의식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여성은 존경과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필터 없이 넘치는 여성은 혼란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미묘하지만 파괴적인 실수 중 하나는 너무 많이 말하고 모든 침묵을 채우고 감정을 설명하고 모든 감정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동맹입니다. 침묵에서 긴장이 만들어지고 당신의 차분함이 드러나며 당신의 존재가 어떤 단어보다 크게 말합니다. 멈춤, 리듬, 감정적 방향 없이 말하는 것은 템포 없는 음악과 같습니다. 지루하고 피로하게 하고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을 들을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그래서 불안, 필요, 충동에서 비롯된 모든 실수는 진정한 욕망을 만드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심을 잡고 당신의 존재를 점유하고 의식적으로 단어를 사용하며 남성이 진정으로 욕망하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게 하는 여성임을 항상 기억하면 됩니다. 말로 힘을 내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단지 자신을 완전히 점유하는 여성의 힘이 있습니다. 더 이상 좋아지려 하지 않고 자신을 선택한 여성, 사랑을 쫓지 않고 깊은 자기 사랑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것이 그녀에게 끌리고 피상적인 것은 사라지는 여성. 스토아 철학은 냉담함이 아니라 담긴 불입니다. 감정, 욕망, 충동이 있음을 알지만 그것이 당신을 이끌지 않고 당신이 그것을 이끄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완벽한 평온은 마음의 질서, 당신의 내면 왕국에 있다고 썼습니다. 여성이 내면 세계를 정돈하면 외부 세계는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쫓는 자가 아니라 타인을 움직이게 하는 자입니다. 칼 융은 무의식의 역학에서 개성화 과정, 즉 진정한 자신으로 되는 여정은 그림자, 감정, 충동을 부정하지 않고 통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정적 게임을 다스리는 여성은 마스크를 통해가 아니라 통합을 통해 그렇게 합니다. 그녀는 욕망을 거부하지 않고
시선으로 바꾸고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멈춤으로 바꾸며 두려움에서 행동하지 않고 중심에서 행동합니다. 그런 여성은 전략이 필요 없습니다. 그녀 자신이 전략입니다. 그녀의 존재 방식, 적게 말하되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 능력, 존재감을 잃지 않고 침묵하는 능력, 하위 텍스트, 멈춤, 내면의 리듬으로 가득한 감정적 언어는 설명할 수 없고 오직 느낄 수 있는 자장을 만듭니다. 이것이 깊은 매력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당신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군가에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남성은 여성이 노력하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자신에 대해 다르게 느낍니다. 더 살아있고 더 욕망하고 그녀의 차분함 뒤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 고민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마법의 문장은 마법의 여성이 없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마법의 여성은 우연히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내면의 작업, 반응하지 않고 드라마를 만들지 않고 자신의 가치에 맞지 않는 것을 쫓지 않겠다는 매일의 결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맞는 것은 올 것임을 압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구걸하지 않고 그것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너무 강하고 정제되고 진실한 존재감을 키웠기에 오직 진실한 것만이 그녀 곁에 머물기를 감히합니다. 진정한 매혹은 연극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토아적이고 감정적으로 지적이며 의도적이고 무엇보다 선택적입니다. 강렬함으로 인상을 남기는 여성이 아니라 차분함으로 흔적을 남기는 여성, 눈부시게 하는 여성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여성, 추구받을 필요가 없는 여성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누구나 답하고 싶어 하는 질문을 남기는 여성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 안에 항상 있던 힘을 상기시켰다면 구독하세요. 다음은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